매기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그렇게 온 국민이 주시를 했던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말이죠. 사실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기만 해봐라,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이죠. 정반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뒤로 갈수록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침부터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남북 경협주나 이런 테마주 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하셨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랭킹쇼에서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죠. 저희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종목들을 고루고루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함께 하겠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곧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가볼까, 갈아타볼까, 이런 고민도 하시죠?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댓글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어떤 분들이 와주셨습니까? 한방님, 상호행, 예재행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화이팅! 네, 강사님도 상호 예재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원 JW님 안녕하세요. 두 분 앵커님. 그리고 J2님도 오셨는데요. 하나솔루션, 어제부터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님과 정선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또 인사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계실까요? 수리님도 안녕하세요. 메칸더 V 너무 추억의 그거 아닌가요? 메칸더를 알아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메칸더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쯤, 그리고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로봇 만화에 정말 미치고 죽죠. 로봇과 자동차.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로봇에 열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메칸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고, 골든 라이탄, 요 정도?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골든 라이탄? 그건 잘 모르죠. 이거 약간 마이너한 거라서. 하여튼 몇 가지 로봇,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어서 더 반갑게 느꼈습니다. 자, 후리자님 오셨고요. 자작나무님, 그리고 별가을이님도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방님이 메칸더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거 잘 모르죠, 노래. 메칸더 V 들어봤습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은하님 한사, 졸리님이신가요? N145348994. 오, 이게 무슨 숫자죠? 이거 암호인가요? 뭐예요? 저희만 못 알아듣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산더비님과 썬무님, 그리고 나비님, 잼나게 살자님도 인사 받겠습니다. 리아님도 와주셨고요. 행투가이드님 댓글은 안 읽어주세요? 행투가이드도 오셨군요. 이거 삼촌과 조카라고 해가지고 왜 넘어가려고 하세요? 삼촌 아니거든요. 자, 권씨님, 저는 철인 28호. 철인 28호도 좋았죠. 근데 철인 28호랑 그거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가끔 로봇 애니메이션 중에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PD님은 에반게리온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철인 28호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나중 작품이죠.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네, 에반게리온이 확실히 좀 무서워요. 자, 그리고 토마스님, 신강릉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이 또 무슨 날입니까? 7월의 마지막 날이죠. 31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딱 잡아왔는데 어떤 키워드인지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마지막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 승부. 세대 차이가 자꾸 이렇게. 뭔지는 알아요? 알긴 다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항상 말하면 알긴 알아요, 신기하게. 다 이렇게 예능에서 떠돌잖아요. 그렇군요. 마지막, 저도 갑자기 세대를 느끼게 되는, 마지막 승부가 먼저 떠오르다니. 마지막 인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좀 마지막 하면 좀 아쉬움이 늘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마지막은 좀 늘 아쉬운 것 같아서 7월도 좀 어떻게 잘 보냈나 이런 아쉬움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감성적인 사람. 정말.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설문조사를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어떤 건지 또 함께 보실까요? 자, 마지막을 키워드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이 기회야 이런 건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겠다. 올해 꼭 마지막 기회야 이걸 해봐야 돼. 그럼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저거 진짜 저는 슬쩍 보자마자 올해 저의 목표가 여러 개 눈에 띄는군요. 아마 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이거 아닐까요? 뭡니까? 잠깐. 다이어트 성공. 이거 지금 춤춘 거예요? 이거요, 이 이거. 미묘한 몸짓은 뭐죠? 지금 방송 노란색을 보신 분들 찾아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성공.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정도로 올해 최저 몸무게를 찍고 있거든요. 점점 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72kg대인데 올해 말까지 해서 70kg대 정도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이어트는 정확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저축과 재테크 저것도 있고 저건 진짜 만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격증 따기. 무슨 자격증을 따실 건가요? 그 투자자산 운용사를 따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네. 한 몇 달 전부터 들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돼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떠들고만 있다가 네. 윤지 앵커가 이미 봄쯤에 땄고 늦으셨군요. 사실 저도 그때 같이 등록하자고 했었는데 전 안 했거든요. 말만 건네시고 도망가셨네요. 맞아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안 하고 7월 달에 해야지 말해놓고 또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접수를 하려고 보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마지막 기회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쵸. 저거는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시험을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근데 치르기만 하는 거고 따는 거는 미지수인가요? 딸게요. 그거까지 약속하셔야죠. 따겠습니다. 따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저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예전 건 뭐 없어요? 저 중에? 저는 아무래도 저축과 재테크? 오. 라는 게 아마 일단 1등일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낯선 곳에서 한 달 살이 저도 사실은 기대돼요. 저걸 제일 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너무 어렵죠. 그쵸. 그래서 저게 더 간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혹시 한 달 살이 한다면 어디로? 저는 유럽? 유럽? 유럽 좋죠. 유럽은 사실 한 달 살이도 아니고 그냥 여행이죠. 네. 그렇죠. 진짜 저 생각하니까 갑자기 나머지 것들이 좀 지워지는 페이드 아웃 되는 느낌이네요. 다 현실적인 거라면 저거 딱 하나만 좀 로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방님, 목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반려자 찾았어요. 사실 이 순위권 밖에는 연애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리고 권씨님,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거의 유니콘급인데 올해 처음 봤다고. 그래도 제가 감량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맘 먹고 하는 사람들은 10kg, 20kg까지 빼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뭐랄까요, 소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예. 나열되어져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는 건 보이네요. 저희가 이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빼는 걸로 저는 선택을 현명하십니다. 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으로 지금 일하는 곳에 충실하자. 알겠습니다. 그 교훈하가. 맡은 바 잘하자. 그렇죠. 자, 정확히 얻어보면서 종목들을 슬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하는 요청들. 지금 보니까 슬슬 올라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요. HPSP 그리고 LG CNS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뭘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고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로보. 역시 그리고 반도체로도 약간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매수가는 15,500원에 보유 비중은 19%입니다. 네. 아마 좀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목표가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장에는 보니까 1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주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목표가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15,500원에 보유 비중은 19%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고영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소외가 되어지고 있지만 올해 초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었죠. 실제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약간 소외되는 측면들은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주로 올라갔을 때 발생했던 모멘텀의 지속성, 그러니까 추후 일정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고영은 좀 탄탄한 기업인가를 봐야겠죠. 그래야 락바텀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의 구간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검사장비단 매출이 전체 매출 파이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후공정 단위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수주했던 파운드리도 결국 후공정 단위의 수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실적 잘 나오고 있던 고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멘텀의 지속성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올해 초 1월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는 의료용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앵커님들께서도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다 이런 얘기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FDA 승인을 맡았던 게 이제 올해 초였다라면 이제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지속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여기서 덧붙여서 보면은 지금 일본 인허가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NMPA 인허가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납품되는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을 기준으로 놓으면은 병원 한 1,400개 정도가 지금 바이오로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실적상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내년 한 1분기에 있을 올해 4분기 실적 정도 때부터 수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구조는 대부분의 가격대가 기회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 미국 FDA 승인받은 의료용 로봇 갖고 있는 게 지금 고영밖에 없거든요.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의료 AI 또 의료용 로봇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고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쉬어가고 있을 때는 그다지 걱정하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 반도체 움직일 때 보면 고영이 막 3만 원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 15,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전혀 비싼 가격 아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연말 일정까지 얘네들이 이제 지금처럼 눌려서 가는 구조면은 한 번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홀딩되어진 기간은 길기 때문에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도 좀 눌려있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전 적절하게 잘 샀다라고 판단하고요. 지금부터는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시고 전 최소한 연말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비중 추가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커져요. 고영은 지금 정도 비중 유지하셔가지고 끌고 가시고 더 사지 마시고 이후에 이제 다른 비중은 타 섹터라든지 좋은 종목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금 시장이 쏠림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좋은데 내려가고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정말 독보적인 종목인 만큼 종목은 잘 고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 투자 관점에서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중 추가는 절대 안 된다는 점까지 한번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좀 볼 텐데요. 날마다 대박님, 고영, 차트가 횡보다. 횡보 후 올리면 헉 하셨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 보죠. 모아야 하나 봐요, 앵커님. 그리고 위에 보니까 슈퍼맨 앵커님, 미녀 앵커님. 그래요. 미녀 앵커는 좋은데 슈퍼맨 앵커. 이거 무슨 제가 앵커죠? 슈퍼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군요. 날아갈 수도 있군요. 미녀 앵커님 하시겠어요? 미녀가 안 보여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자, 박혜영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방님, 루닛 이야기도 의료 AI 대표주라서 그렇죠. 그 이야기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ESL님,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이 고영 얘기하니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하님은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상승파도님은 인사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렇죠. 시장이 슬슬 뭔가 변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도대체 내 거 바꿀까 말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잘못 가면 주구장창 소외만 되고 잘 골라가면 정말 말도 못한 시장을 훨씬 상승하는 수익률을 얻고 종목 고르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금수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위에 종목 진단 조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제이투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부터 난리가 났죠? 맞아요.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전환 소식을 알렸는데 말이죠. 태양광은 좋았어요. 근데 화학 부문이 좀 부진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13~14% 폭락이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까지 제가 확인이 됐는데 와, 지금도 거의 5%가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수 가격이 31,000원이죠. 10% 전략 중기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어쩌면 오늘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바로 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충격이 대단히 큰데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거의 예견된 결과값이에요. 제가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해서 최근에 코멘트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냐면 저는 이 글로벌의 방향성이랑 맞서는 주식들은 안 하는 게 좋다예요. 거기서 뭐 중간중간 변동성이 나와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애초에 거기에 우리가 투자 비중을 넣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지난 1분기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때 좋았던 거는 우리 창호 앵커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케미칼은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화학은 그때도 안 좋았고 신재생이 좋았죠. 특히나 태양광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이 좋았던 거는 우리가 2차 전지 실적 발표하면 보조금 얼마 탔네, 보조금 주네 마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태양광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보조금을 아주 잘 받았고 또 캐파 자체도 많이 커졌었어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앞으로도 좋겠구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그러니까 감세안을 추진할 때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의 이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이 큽니다.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내용을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은 했지만 보조금 빼면 사실 적자죠. 근데 이 보조금이 앞으로 줄어들 건데로 가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예견된 구조 속에서 이거 내려가는데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죠.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는 실적도 좋고 가던 길 계속 가고 꾸준히 우상향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은요, 잘 나오다가 안 좋은 내용들이 이제 껴졌어요.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너무 애매해졌습니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굳이 A를 거르고 B를 살 필요가 있나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다소 아쉬워요. 그래서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는데 중기 전략이라고 함은 지금 하나솔루션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은데라고 직접 기업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저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중기까지 안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파셔도 사실 손실 구간이 아니잖아요. 본절 부근이기 때문에 전 정리를 하시고 이런 노이즈가 껴있는 기업 말고 노이즈 없는데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니까 순환매 타겟에서 약간 소외돼서 내려가 있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회가 아닐까, 새로 들어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이쪽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냉정한 한마디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댓글을 보니까 이 제이투님께서는 아니라고 갖고 있던 거라고 또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맥한더 님도 이 급락하는 하나솔루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권씨님,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까지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확실히 새로 그 매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소외된 종목,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많이 내려가 있던 종목을 건들고 싶은데 계속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앞날을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영님 오셨는데요. 잘생긴 김근우 전문가님.
팬이시군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님, 제이투님의 감사 인사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5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어떤 건가요? 네, 제주나 해외 등 낯선 곳에서 한 달 살이 하기. 그래도 비중이 18%면 꽤 있는 편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마도 마음속의 목표로는 1위가 맞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여쭤본 게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도 함께 물어봤는데 네. 거기서 또 1위를 가져갔던 게 경제적인 여유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달 살이를 해외나 이렇게 타 지역에 살려면 돈이 제일 필요한데 네. 사실 이게 없으니까 또 5위로 내려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경제적인 여유? 압도적인 경제적인 여유와 퇴직. 이게 같이 필요합니다. 퇴직, 예. 미래 보장까지. 어떤 회사가 한 달씩에 놔두겠어요. 그렇죠? 못 놔두죠. 그렇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압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네요. 네, 한 달 살이 한 1년 살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자, 5위 한번 알아봤고요. 4위부터는 진짜 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4위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식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과 함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오션이 올라왔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펀드 운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 뜨겁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장중 11만 4,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7만 4,400원 선까지 올랐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2%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하나시스템 랭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성장성이 충분하다면서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됐는데요. 급등하며 6만 원 선 돌파해냈습니다. 4위에는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는데요.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4.5%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5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호실적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며 현재 3% 가까운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아난티 랭크되어 있는데요. 북미 양국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뜨겁습니다. 아난티도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미래나노텍 랭크되어 있는데요. 계열사 미래첨단소재가 대형 무수리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2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까지 하향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고요. 9위에는 좋은 사람들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남북 경협주로서 현재 2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원전 재건의 수혜 기대감 속에서 소폭의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한미반도체 랭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경쟁 상대가 없다면서 HBM4 장비를 전량 수주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재 6% 넘는 급등세 보이며 91,4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1승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로서 현재 25% 가까운 급등세로 5,400원 선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13위에는 동성화인텍이 올라왔는데요. 본행제 기업으로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5위에는 강원에너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수리튬 공급 소식에 리튬주가 급등했지만 강원에너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6위에는 기아 올라왔는데요.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가 앞으로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아가 현대차보다 낙폭이 더 깊은데요. 현재 6.7% 밀려나면서 10만 원 선도 위태롭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네이처셀 올라와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기대하면서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8위에는 삼성중공업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주 계속해서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삼성중공업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19위에는 일신석재 랭크되어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14%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양산을 앞둔 4680 원통형 배터리 제품이 테슬라로부터 최종 수주 거절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 주가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현재는 3% 넘게 밀려나면서 38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와는 다른 계약이지만 주가는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위까지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주는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불리한 관세율에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아는 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품주까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밀려날 때가 오히려 기회일지 아니면 또 앞으로의 관세 여파 속에서 피해를 그대로 받을지 자동차주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 사라지게 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까 싶었던 자동차주들. 어찌된 일인지 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자동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종아리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이번에 봐줄게 해서 안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 종아리는 더 건강해졌나요? 라고 물으면 사실 뭐 똑같죠. 그래서 자동차의 뷰 자체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서 잘 팔고 있었고 그 정도 팔고 있었던 범주 정도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 정도로 예시를 들 수 있겠고, 실제로 우리뿐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 협상 우리보다 좀 빨리 했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가 협상하고 나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제자리 와 있습니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의미 부여하는 거는 좀 요상해질 수 있고요. 차라리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자동차주,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 또 부품으로 가면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보면은 대부분 저PBR주입니다. 자산.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도 포함해서 저평가 영역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동차주에서의 좀 아웃퍼폼은 우리가 상법 개정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1차적으로 끝났죠. 지금 여기서부터 자동차주에 대한 메리트는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오늘 또 차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있느냐 하면은 들고 가볼 만합니다. 이전 레벨까지 다시 다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부터 주도주의 영역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밸류 프로그램의 부활, 그리고 상법 개정을 좀 더 고도화하는 것들. 지금 9월 본회의 통과하기 위해서 여당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증시 부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증시에 증세 정책을 피냐 같은 이런 논리들도 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아니 여당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증시가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나오길 좀 바랍니다만, 그 노이즈의 해소됨에 따라 밸류 프로그램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좀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자동차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격은 싸니까 싼 맛에 들어가 볼 만하다는 되는데 강하게 올라가겠다를 바라보는 것은 좀 과한 욕심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한 가지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댓글에 네. 이 종목 상담으로도 현대차 신청도 올라오고 그래요. 있고요. 또 세비캠까지 뭐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대차도 특히나 레드토파즈님께서요. 넥스트레이드에서 팔았어야 하는 거였는데 갈 줄 알고 아이고. 못 팔았다. 다들 이 생각했겠죠. 자동차 그러니까요. 이제는 가겠지 싶었는데 아침에만 해도 오늘 급등하겠다 싶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빠지니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많이 아픕니다. 오늘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전에 굉장히 잘 풀어가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훅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의 세비캠 등등 많은 종목들, 종목 진단이 들어오네요. 자, 딸기맛 토마토님, HK 이노엔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준호님도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셔봐야 될 전문가께서 채팅창에 미리 나와주셨는데요. 빨리 알겠습니다. 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네, 다음 네. 종목으로는 오희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것도 어제 또 걱정이죠. 소식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매수가는 일단 11만 4천 원에 보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너무 많이 내려가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손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관세 이슈도 일단락된 만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에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어닝 쇼크 소식이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부문도 흑자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또 크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또 수익권으로 올라왔다가 오늘 다시 내려간 만큼 더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 매수가는 11만 4천 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SK이노베이션은 과거에 이제 SK온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을 때랑은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제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SK 그룹 안에서 에너지를 총괄할 수 있게끔 자회사들을 다 통합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쭉쭉 뻗는 게 더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시간을 두고 보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들 중에서 이제 알짜 사업부들을 좀 합쳤던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LNG를 포함해서 뭐 가스도 있고 또 배터리도 있고 다각화된 사업부들을 하나로 가져가면서 나오는 시너지들이 저는 아직 발현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SK 그룹 안에서도 이런 지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예 안 좋은 시즌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듯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기업은 하루하루의 등락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려거든 이 종목은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얘는 주도주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쭉 소외됐다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발생하니까 바닥 기던 애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측면들을 기대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단기 전략 단타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좋은 성과 만들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이런 기업들은 아예 차라리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어제는 오르고 오늘은 내리고 뭐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길게 끌고 가지 마셔라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오늘 내려가고 또 많이 빠지면 반등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 또 본절 올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하시려거든. 단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시려거든 저는 지금 가격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이전 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 레벨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기간 투자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합니다만 이게 들고 가는 게 힘들다. 저는 그냥 단기로만 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거 눌렸다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그럼 정리하세요. 네.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수많은 돈 버는 방법들이 공존합니다. 누구는 오늘 사서 내일 팔고요. 누구는 오늘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팝니다. 누구는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팔고, 누구는 오늘 사서 한 달 뒤에도 팝니다. 자기한테 이제 맞는 방안들이 다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본인의 측정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전략으로 가시겠다라고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사실 안 보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변동성의 의존도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바닥 기는 애들의 변동성이 나올 게 이제 제한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좀 끌고 갔을 때 퍼포먼스 값은 좀 기대할 만하다. 근데 짧게 봤을 때에는 알맞지 않다. 그래서 짧게 볼 경우는 본절에 정리하시고 길게 하실 거면은 정구 라인 한 14만 원 정도까지 기대값을 가져가죠.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참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본다면 본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오늘 좀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강사님은 물타기는 독약입니다. 차라리 그렇죠. 다른 우량주를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날마다 대박님께서는 긴 호흡으로 가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은 눌리면 절반 매도, 다시 눌리면 살려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프리지안님, LNF 이야기네요. 저만큼 내려왔는데 아직도 세로닉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세로닉스가 좀 작은 회사인데 LNF의 모회사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 자, 권씨님, 네. 권씨님 댓글부터 볼까요? 예, 어제 거의 전 종목 평단 근처 빨간불 들어왔다가 죄다 퍼럭이. 이거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안타깝죠. 근데 예원신당님 댓글을 보니까 뭐죠? 오늘 주식도 너무 더워서 그런 네. 거라고 다시 붉은 태양은 떠오를 거다. 와.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파랭이를 쪽빛 바다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와중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 다 빨갛게 물들 것이다. 이런 시적인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원 신다님은 역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문학적인 감성이 있으셔요.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코드 보니까 기분이 전환돼요? 아니요. 저희가 예원 신다님 보니까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죠.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ESL님의 종목입니다. 로봇도 봐주세요. 그럼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63,400원. 10% 비중인데요. 언제쯤 힘을 낼까요? 순환매, 로봇 기다려도 좋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로봇주 가운데서도 강하게 올라갔던 예를 들어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참 크게 안 움직였죠. 로봇주 가운데서도 좀 무겁게 소외가 됐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얼마 전에 한번 속고침이 나왔다가 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기다리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전성기 또 찾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가요? 기다릴만 하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릴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지금 4조인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로봇주 중에 실적 나오는 애는 사실 아예 없습니다. 부품주들 해가지고 감속기 기업들 아니면은 실제로 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기대값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반기에 성장주들의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관세라는 큰 키워드가 1차적으로 끝났고 다음 시장을 지배할 노이즈는 크게는 이제 금리 정도, 이제 국내 정치 이슈 같은 것들로 보면은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오늘도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집중도가 높죠. 근데 제가 이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커질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오늘 사실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한테 좀 잊혀져 있지만 FOMC 금리 결정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동결 나왔고요. 근데 보통 FOMC 금리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는 의견들이 갈립니다만 당일날에 결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표가 2표가 나왔어요. 동결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랑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금리 동결에 반대표 던졌습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게다가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9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시장이 짐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면 8월 한 중순부터는 성장주들 움직임이 또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순환매 보면 사실 박자가 좀 이상하죠. 관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 그동안 이제 가치주들의 상반기에 변동성이 컸다라면 하반기에 성장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저 PBR, 하반기는 고 PER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뚜렷하게 좀 관점을 상승 기류로 보고 있는 게 바이오, 로봇 AI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 하면서 전력 쇼티지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인프라들은 다 핵심 가치가 뭐냐면 본질적인 거는 AI나 로봇처럼 기준이 되는 산업을 위한 장치들일 뿐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인프라를 깔려는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단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주들, 로봇주들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런 측면들이 일단은 제 예상 범주기 때문에 100% 알맞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신은 아니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빌어봤을 때에는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모아가는 거 저는 별로 나쁜 전략 아니다. 좋은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좋고 어제 좋고 이런 것들이 막 고점 만들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신청 주신 분은 알맞게 잘 사신 것 같고 비중만 좀 잘 조절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사신 거 아니니까 이거 만약에 빠지잖아요. 한 55,000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살 생각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로봇주들은 이제 개별 로봇주들은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회수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 두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처럼 LG에 걸려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이 자본을 대는 이런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당분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성장주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또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산 로보틱스 아무래도 이름값이 있는 만큼 무게감이 있죠. 이 종목 갖고 있다 보면 충분히 볕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볼까요? 오, 1,7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머라카루님, 요즘은 자기 확신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듯. 그래요. 자기 확신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실패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경계하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4위를 또 확인을 해볼 텐데 네. 우선은 투표가 방금 올라갔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저축과 재테크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또 투표를 하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취업 및 이직도 좀 높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직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가? 그래요? 아니 이게 사실 이 설문조사가 2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취직과 이직이 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이거보다 좀 더 있으실 텐데 이쪽을 많이 골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이 고르셨어요. 그래도 저축과 재테크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투표를 하고 계신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순입니다. 이 중에 4위는 뭘까요? 4위는 바로 다이어트 성공. 다이어트 성공이었습니다. 예. 우리 창호 앵커님 이루셨네요. 전 사실 이뤘다기보다는 아직 목표치가 좀 남아있으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점점 잘 이행하는 중입니다. 원래는 제가 예전엔 다이어트를 짧은 기간에 확 빼고 그냥 가만히 또 유지를 어느 정도 해보고 확 빼고 이랬는데 올해 목표는 그거였어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빼기. 맞아요. 그래야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씩 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라이프 패턴을 계속 똑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음주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주도 정말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주를 좀 적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안주도 적게 먹고 그리고 음주 양도 비슷하게 꾸준히. 꾸준히 많이 드시는 건가요, 혹시? 꾸준히 적절히. 항상 정량으로. 예,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이상한 얘기 하네요. 자, 이게 어쨌든 4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이어트였습니다. 사실은 다이어트가 좀 더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4위더라고요. 자, 남아있는 건 저축과 재테크, 자격증 따기, 취업과 이직까지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20대부터 40대까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40대까지 그럼 투표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닙니다. 에이. 40대의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유튜브 채팅창에 등장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말이 안 나옵니다. 이종국입니다. 전문가님, 왜 말이 안 나오시죠? 아니, 근데 저게 예지 앵커가 골랐다고 하니까, 잘했죠? 예, 잘했는데, 아니, 저는 지난주에 저거를- 그렇게 혼내시고. 그러니까 창호 앵커가 냈으면은, 나는 묵비권인데, 이게 또 예지니까, 막내만 싸고 두고요. 안 됩니다. 싸. 저거를 맞추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딱 3개 남았습니다. 참고로 전문가님, 20대에서 40대까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토마토 피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줄게요. 뭐죠? 오늘이 이제 종목이 많이 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5개, 2차 전지 반도체는 5개를 몰아도 되고, 오. 로봇하고 AI 쪽은 합쳐서 5개를 하든지 각각으로 할 때는 3개씩.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상관없어요. 한 3-4개씩 해갖고 주세요. 요거 얘기할 동안. 자,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사람들 놀랄 텐데, 여러분, 지난주 미스터 진단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내가 시청자 맞추라고 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추천하고 싶은 주식 되게 많다고. 지금 다 날라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게 원래 3,000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2,500 정도만 할 텐데, 제약주 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지금 AI, 그런 쪽이 지금 사자마자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창호 앵커 알겠죠?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에 반도체 순환매 나온다고 VOD 찍는다고 막 할 때 막 감탄해갖고. 맞습니다. 또 여긴 또 박상정 앵커는 또 없어. 그 당사자가. 왜 이렇게 이거 엇박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저 정답. 이토마토 아마 놀랄 텐데, 나는 취업하고 이직. 나도 지금 이직하고 싶어. 이토마토를 하세요. 안 떠나고 됩니다. 싶다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문가님은 못 이루시겠다. 그런데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이토마토를 떠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요. 저축하고 재테크가 1등일 것 같고, 자격증 따기가 버킷리스트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저거. 그리고 나는 사실 다이어트로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저게 1등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다이어트가 지금 4등이라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거는 취업 이직 아니면 저축 재테크가 둘 중에 하나가 1등인데, 20에서 40이면은 저축 재테크가 오히려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예지. 네. 내가 보라색이 잘 어울려요? 아니면은 주황색이 잘 어울려요? 저는 전문가님 좀 따뜻한 색깔이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뭐가 따뜻한 취업하고 이직이 1등이네. 전문가님 따뜻하시잖아요. 1등 취업하고 이직, 2등 저축 재테크, 3등 자격증 따기. 오, 과연. 아니 힌트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걸 알아들으셨습니까? 와, 그래요. 취업이직, 아니. 저축재테크. 예. 나를 뭘로 보는겨? 저기서 좀 따뜻해 보이는 거는 취업 이직 쪽에 있는 저 색깔이 따뜻해 보이잖아요. 약간 불꽃처럼 맞아요. 보이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1, 2, 3이 그 순서 정확히 기억을 해놓고 있을게요. 취업, 이직, 저축, 재테크, 자격증 따기.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정확히 순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2,000명 가까이 오셨는데요. 종목 진단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바로 모듬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자, 2차 전지 모듬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강금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매수 가격은 58,000원이고요. 손실이 아직도 크죠. 현재 주가는 4만 원이 안 됩니다.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는 중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DX가 올라왔는데 산더미님께서 매수가는 53,914원에 보유 비중이 꽤 있으세요. 35%고 포스코 DX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다소 부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오늘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으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자, 유튜브 둘님의 종목인데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31,076원 10%. 이거 어제만 해도 사실은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그 이상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꽤 빠지고 있습니다. 10% 비중인데요. 단기 궁금합니다. 금방 좀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 상승파동님께서 삼성 SDI 21만 8,165원이 매수 가격이고 보유 비중도 15%입니다. 유상증장 때 현금이 없어서 못 받고 18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셨다고 하는데 5% 추가 매수가 좋을지 단기, 중기 대응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유튜브 난 대박이다님의 종목이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 가격이 8,723원.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 10%입니다. 단기로 또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매수 가격이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좀 횡보 중이거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단기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인지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작부터 바쁩니다. 2차전지 5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이 정도는 껌이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신 뭐 우리가 모둠 진단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한 거는 나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3년, 4년 동안 종목 진단 계속했고 종목들 반복적인 종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차 전지는 나는 지금 중기 목표가와 장기 목표가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이걸 최근에 받고 일했으면 좋은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높게 사거나 아니면 기존에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못한 경우이거나 이런 게 아쉽거든요. 나중에 VOD 보시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 버킷리스트 얘기할 때 나도 이 토마토 떠나고 싶은 게 내 평생 소원이라는 얘기 했듯이 가급적이면은 VOD 보면 최대한도로 이 종목이가 방송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유리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직전 저점 언저리를 기준으로요. 많은 건 58%에서 60%가 올라온 거고 적게는 최소 40%는 대부분 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보통 우리가 약세를 주는 주식들이 대형주 기준에 저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올라와도 추세 전환을 논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최근처럼 강력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등을 준 적이 없어요. 2023년 7월 달 고점 주고 나서 중간에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좀 유지는 됐지만 그래서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코스모 신소재 58,000원 15%. 이거 5, 6, 7월 초순에 허구한 날 추가 매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예요. 다만 개인들이 한국은행 장도 아니고 현금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또 관심법으로 헤아려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내가 보는 기본 중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까지 많이 약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최소 6만 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중간에 47,000원에서 5만 원 언저리에 가면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무시하는겨. 대신 여러분,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멘트를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가 32만 원대 언저리 있고 막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단기적으로는 35에서 37이 저항이겠으나 42만 원대에 가는 거에 단 1%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안하면 내 얼굴을 바라봐. 그런 멘트가 들어가야지 강력한 겁니다. 이거 내가 VOD 보는 사람과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안 보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당장 추가 매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돈 있으면 당장 추가 매수, 돈 없어도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로 갈 수 있고 이거 처음이 너무 길었는데. 자, 포스코 DX가 오늘 제일 황당하실 거예요. 나도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이너내셔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실적 나왔고 이런저런 요인인데 무난하게 나온 실적인데 오히려 주가가 밀리거든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거래량 증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 이제 이게 추세가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코 DX 53,000 두통 생기네. 53,000원이면 이분은 그 꼭다리에서 꺾이기 직전에 산 거잖아요. 이런 습관은 고치세요. 그리고 35%라 뭐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다만 포스코 DX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보는 기본 1차 목표가가 35,000원에서 4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5,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그냥 한번 갖고 가 보세요. 그리고 그 뒤는 그 뒤.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는 이것도 내가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한마디 했었는데 내가 진짜 그냥 오늘은 예지 앵커가 앵커니까 내 참고 갈게요. 근데 또 나왔어요. 목표가 하향 또 나왔어요.
자, 대덕전자 엊그저께 적자 엄청나게 나왔는데 상한가 언저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적자가 엄청난데 주가가 최근에 날라갔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요까지만 얘기하고, SKI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적자의 기간이 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적자가 줄고 있고 2024년이 최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4년 12월부로 저 적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견. 그리고 또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이 가격대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정받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요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 이것도 지금 2만 원대에서 3만 2, 3천 원대까지 한 5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거예요. 2차 전지는 전부 대부분이 그래서 약한 거죠. 나는 단연 추가 매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매수가 최근에 샀으면 분명히 내가 좋다라고 한 거 단기간에 20, 30% 올라가면 거기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고, 어제 마켓텐에서도 오늘 2차 전지가 되게 움직임이 좋은데 저점 매수 기회에 올 거니까 따라가서 사지 말라고 그랬죠. 어제 마켓텐 썸네일 보세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로 하면 안 됩니다. 중기로 봐야 되고요.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좋으면은 이틀 걸려요. 자, 그다음에 삼성 SDI 구구절절 이런저런 사연 좀 내가 들었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으셨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심리예요. 유상증자를 받았으면은 가격이 되게 떨어졌을 텐데 유상증자를 못 받고 더 높은 가격에서 한 1, 20%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당시 돈이 없었어요, 전문가님. 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라. 주식하는 개인들 돈 없다고 하면서 돈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주식을 팔아서라도 삼성 SDI를 샀어야죠. 그죠? 그런 생각은 못 하셨죠? 다음에 꼭 그렇게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주식, 물려있는 주식도 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 SDI도 실적이 안 좋게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한 거고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19만 원 초반 언저리 쪽으로 밀렸을 때, 그죠? 그때가 추가 매수고 안 밀리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기를 권장할게요. 시청자님이 물려있는 가격대까지도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2차 전지 굵은 거 중에는 얘가 제일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해도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간다. 내 얼굴을 보라고, 내 얼굴을. 이런 게 되게 강한 멘트예요. 시청자님들,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명심. 그 다음, 솔루스 첨단을 이런 걸 단기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요. 솔룩스 첨단 같은 거는 단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주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시청자 최소 3,000명이 넘어야 이 랭킹쇼도 마음속에 말이 들어가요. 이걸 누가 단기로 봅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솔룩스 첨단을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 쳐다보지 말고 올 연말쯤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계좌가 이상해져 있을 거란 얘기할 겁니다. 솔룩스 첨단 단기가 아니고 중기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재수 없으면 올라가는 가격은 10,000원, 조금 그냥 가겠지 정도는 12,000원 정도 보이는 주식이니까 단기 하지 말고 중기로 갖고 가기를 권장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둠 진단 2차 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하니까 좀 시간 진짜 정신없이 가는군요. 그 와중에 종목 진단 요청도 많이 들어와 맞아요. 있고요.
유튜브 동접자 수는 어느새 2,3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또 댓글을 보니까 갓종목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에서 마음이 진단받고 수익 보고 매도하셨다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봐드리는 종목들 모두 다 여러분이 종목 진단 잘 받고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듬지단은 반도체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나만좋은 서포터님의 종목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테죠. 2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증권과 목표 주가 하향이 떴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라서 오늘 급락이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분은 35,562원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크게 밀리면서 2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중은 7%고요. 한화 시스템을 60만 원대 매도 후에 현금을 보유 중인데 더 추가 매수할 현금 있으시군요. 급락한 주식 여기 추가로 매수를 더해도 괜찮을까요? 단기, 중기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흔들릴 때 더 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이었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하루하루님께서 HPSP 보내주셨는데 HPSP도 좀 삼성전자와 함께 어제까지 잘 올라오다가 오늘 다시 또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7,900원에 보유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30%라서 전망이 또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박가스님의 종목입니다. MK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동시에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으로도 불리는 종목이죠. 매수 가격이 좀 높군요. 15,101원입니다. 25%. 현재 주가는 8,000원 초반대니까 거의 반토막입니다. 지금 이 종목 25% 비중이신데요. 단가를 내려서 기다려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부탁합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고민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는 유튜브 김수식님께서 가온칩스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9,000원에 보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공급사로 알려져 있으면서 또 급등이 한 차례 나와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님의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참 이 바닥권의 주가 흐름에서 크게 탈피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는 13,283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나진 않고요. 20% 비중입니다. 단기 목표가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현금 여력이 없으신가 봐요. 이종복 전문가님 팬이에요. 자, 이렇게 또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함께 좀 진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해드리고 막 할 때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진단을 했을 때 맞았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주식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도 읽었지만은 유독 이게 반도체에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쌍봉으로 주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후달리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이걸 막 추종하지는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리 2,500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가 찍은 날이에요. 아침에. 그죠? 지수 선물도 내가 얘기한 3차 목표가까지 0.15 오차가 난 거예요. 내가 445에서 447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은 7월 2일로 알지만은요. 원래 이 종목은 6월 중말순 때부터 저 얘기해줬거든요.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의 한 수에서 보면은 이게 7월 2일하고 9일로 돼 있으면서 대본이 앞에 있잖아요. 7월 2일 날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425, 437, 445까지 왔잖아요. 정확하죠?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437을 찍고 다시 반등 주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과학적이고 규칙적인 건데 지금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원래 주성이는 3만 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 거였거든요. 저분은 나름 저점에서 잘 산 거예요. 다만 주가가 쌍봉을 주고 고점에 떠 있는 주식을 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돈 1,000원 정도는 밀릴 수 있거든요. 거기가 추가 매수입니다. 거기가. 잘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3만 원에서 3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는 저항의 역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최소 중기적으로 나는 35,000원에서 37,000원을 보는 주식이에요. 대신 여러분, 요거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 말의 특징. 말이 앞에 많았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얘만 갖고 두드려 패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요거 갖고 계신 분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HPSP라고 하죠. 이것도 원래 되게 어려웠던 주식인데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지난주쯤 정도의 이 종목이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관심 가지려면 하려면 이걸 하라라고 했던 가격대 비슷하거든요. 지금 저분이 물어본 가격은. 만약에 그때 샀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가격대가 어제 따라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30%를. 이렇게 하면은 전망 얘기 안 합니다. HPSP는 바닥권이라 30%를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 주식이면 20% 정도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아마도 단기적으로 3만 원 언저리 갈 거예요. 아마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3만 원 언저리 가면은 꼭 절반 팔고 나머지는 32,000원 정도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주성이하고 HPSP 중에 두 종목에 하나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지 본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자, 그 다음 MK전자 033160. 이 주식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보면 15,000원에 20%잖아요. 이 15,000원이면 이거 100% 이거 정수리에서 산 거잖아요. 그죠? 이 정수리를 고쳐라.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식은 갖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15,000원에 사놓고 5,000원까지 빠진 주식 최근에 다시 만원대로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 꼭대기에서 안 사고 20%만 샀어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건 못 가도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정수리 고치세요. 정수리. 자, 그 다음에 칩스, 포테이토 칩만 있냐? 가온칩도 있지. 이 유창호 앵커는 알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보세요. 매수가 49,000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가온칩스가 4만원 후반 5만원대에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추천하면 항상 45,000원 내외나 그 이하에서 추천하거든요. 아마 나를 추종한 사람들은 최근에 요거 짭짤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가 긍정으로 얘기하는 가격대에서 살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이 올라갈 때 따라붙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습성 고치고 오히려 가온칩스가 오늘 저점 매수해도 되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온칩스,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중 방송을 보고 따라할 때 뭐가 제일 좋을지 본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몇 번씩 자주 얘기해 주잖아요. 13,000원 20% 단기 목표가 상담. 추가 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써도 돼요. 단기 목표 1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자, 여러분, 아까 지금까지 이 종목이가 반도체 모둠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추종을 하고 싶다. 뭘 사야 될지 생각하셨나요? 내가 이따가, 수지 앵커 질문 받고 다음 종목 진단해주기 전에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뭘 사야 할까 이 고민 오늘 아까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궁금한 얘기일 텐데 잠시 후에 그 얘기 답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둠 진단 반도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느새 이 얘기가 좀 사라졌는데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키쇼 주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자격증 따기. 우리 전문가님이 딱 맞춰주셨죠? 그렇습니다. 32% 득표를 했군요. 자격증 따기가 오늘의 3위가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예지 앵커가 은근히 목소리도 괜찮아요. 전문 앵커 해도 되겠는데요. 예, 힌트 감사합니다. 다 줬으면서. 예, 요까지. 저도 칭찬 나중에 좀 해주시지. 안 돼요. 네, 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주제 알아봤고요. 이쯤에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 양상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인성정보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계속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죠. 비대면 진로의 법제화 기대감 속에서 인성정보가 오늘 급등하며 2,000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7위에 현대힘스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와 함께 경영권 매각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급등 후에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달고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10위에는 원일 T&I 올라왔습니다. 미국 조선업 협력 속에서 국내 LNG 핵심 장비 독점 기업인 원일 T&I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12%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HD 현대미포 랭크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3%나 급증했는데요. 8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8위에는 NK가 랭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5존 방식의 수처리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NK인데요. 미국에서 정박 시에는 필수인 미국 해양경비대 승인을 취득하면서 수익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9위에는 셀로맥스 사이언스 올라왔습니다. 건기식 관련주로 오후장 급등하면서 현재 21%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HD 현대그룹주들의 호실적이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급증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전년 대비 141%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또 HD 현대그룹주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조선주의 상승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덜 오른 삼성중공업과 또 호실적까지 더해진 HD 현대그룹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종목에 더 유망하게 지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종보 전문가께서 삼성중공업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HD현대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돋보이는 건 하나오션이죠. 이 조선주에 대한 그 전략, 그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주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그 조선주를 얘기할 때 은근히 한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주 관련해서도 예전에 랭킹쇼에서 관세에 지렛대로 뭐 작용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질문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세대라 종목 물어보고 하는 게 되게 세긴 세네요. 다만 요거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원래가 이 조선주의 넘버원 탑픽은 이게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전화 진단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작년도는 삼성중공업을 더 사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나오션만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3만원대예요. 3만원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조선주가 환율 상승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고서부터 막, 그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75,000원을 넘어간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삼성중공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죠, 여러분. 여기 7월 16일 날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로 갔으니까 사이드로 이제 현대중공업을 추세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 종목을 강약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딱 세 개가 질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하나오션, 이거를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요것도 내가 봤을 때는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는 보유 물량을 익절해야지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신고가 언저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주를 보신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이것도 지금 가격에서 하면 안 돼요. 46만 원에서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왔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2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여기서 18,000원에서 17,8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왔을 때 이걸 해야 돼요.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조선주 하나오션과 vs HD현대 삼성중공업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노린다면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사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이 18,000원 언저리를 주거나 현대중공업이 46에서 45로 줬을 때는 그걸 하는 거고, 하나오션은 오버슈팅 중이니까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결단코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가서 돈 10,000원은 먹을 수 있어요. 대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 코멘트 넣으면 1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타협하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전히 나는 조선주보다는 오히려 신고가를 선호하려면 전력을 추종하라. 이런 말씀을 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에서는 전력을 집중하자,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될 섹터, 종목군, 그 정답을 이쯤에서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시청자 공약은 지금 2,500 못 채웠고, 얘기해 드려볼게요. 용호상박인데 가온칩스가 초보자분들 중에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딱 좋은 게 가온칩스고요. 그 다음이 HP라는 주식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HPSP가 26,000원 초반에서 그 정도 내외 정도로 주면 요것도 사면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아까 물어본 거 정답은 가온칩스를 추종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끝. 알겠습니다. 모든 진단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가온칩스는 지금 매수해도 좋을 법한 종목이겠네요.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동접자 수가 2,400명을 넘겼습니다. 공약이 2,500명이었죠. 그렇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AI였나요? 지금 바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힌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 갈 텐데, 야, 또 모둠 진단입니다. 빨리 갈게요. 오늘 진짜 대단합니다. 예, 유튜브 인형님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56,000원에 20%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꽤 많이 떨어지죠. 48,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수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는 48,500원에 보유비중 18%입니다. 추가 매수와 목표가 단기, 중기 모두 괜찮으니까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7%대까지 뛰었다가 상승분 현재 반납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좋습니다. 매수 가격이 68,875원, 거의 2배 가까이 보셨군요. 5% 비중이고요. 연말까지 끌고 가도 될지, 여기서 더 목표주가 13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엔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재룡전기입니다. 매수가는 43,000원에 보유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5%인데 오늘 또 4만 원을 회복할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어서 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진단 받아보도록 할 테고요. 예, 그리고 DS 슈퍼스타님 LS입니다. 169,300원 5%. 요즘 들어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들어가셨대요. 단기, 중기로 부탁드립니다. 길게 끌고 갈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단기, 중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빠르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게 제일 난해한 게 두 개가 섞였어. 이게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것도 능력이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관세 플러스 조선주 쪽에 약간 이 포스코 인터하고 한국가스가 가스 쪽이잖아요. 이쪽이 약간 소외받은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그냥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하락은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정도 싶어요. 대신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이렇게 크게 밀릴 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중기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도 내가 봤을 때는 요날 분명히 요날 가격을 보면 요날 크게 올라가는 요날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거 성격 고치세요 이거. 아니면은 이쪽에서 사서 물렸던가. 그러면 이쪽에서 추가 매수했으면 먹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 저항에서 부딪히고 밀린 꼴이 된 건데 이 종목은 이거 중기적으로 6만 원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가 단기로 봤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밀리는 것 때문에 약간 주가는 후퇴했으나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아마 이쪽 어딘가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55,000원 위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기를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한국가스공사 추가 매수와 목표가 단기 뭐야? 이 당연히 18% 갖고 있으면 추가 매수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한 2%에서 7%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4만 원 언저리까지는 흔들릴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5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닌 주식이에요. 이것도. 요런 거는 중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산일전기 이종보기가 전력주 LS 다음으로 중형과에서는 넘버1으로 얘기했던 주식이잖아요. 68,000원 끌고 갈까요? 실적에서 13만 수익자에 13만 원.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욕심 안 내는 가격이라니까. 이종보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요.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고비고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을 생각하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면은 익절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리고 흔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때 중기 목표가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익절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재룡전기 43,000원 5%죠. 재룡전기 5% 들어갈 주식 아니에요. 라인나우 주가가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당연히 빨리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거가 한 20%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룡전기는 단기적으로 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항은 받을 수는 있겠어요. 대신 중기적으로 5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LS 오늘 이제 60일선 지지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주는 거거든요. LS도 이거 5% 들어갈 주식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시 5%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1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그 다음에 신고가 언저리가 중기 이렇게 보시고 길게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든지 다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또 보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2,500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매수해도 좋을 만한 종목 간단히 힌트 주시고요. 말씀 주시는 김에 남은 시간에 투자 전략 간단히 또 언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2,500 갖고 이거 저기 좀 거시기 하죠. 3,000이 넘고 3,50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한 주식은 제약 쪽에 있는데 제약 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첫 두 글자가 HK, 나머지 세 글자가 이노엔이라는 44,000원대 주식이 있거든요. 43,500원에서 43,000원 언저리 보시면은 큰 손해 없이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여러분들 이종보기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5글자고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이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글자가 소프트, 이스트, 6글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글자가 소프트. 저런 주식이 지금 정도에서 사도 무방하고요. 반도체 눌림목 나오는 거 잘 보시고 2차 전지도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주가가 조금 더 밀려 있을 때는 비중 작으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5장 전략 간단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오늘 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잖아요, 또. 그러나 저자들은 주식은 사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리고 있는데도 아침에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듯이 풋옵션이 세게 안 움직이죠. 이거 지수 급락 없어요. 이 정도면은 변동성이 생기면서 옆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내가 종종 진단해드릴 때 얘기해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주가가 눌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제약이든 그죠? 이런 주식을 사는 습관을 한번 길들여 보세요. 지금 장 요 정도 조정은요. 노프라브럼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 그리고 5장 남은 시간에 전략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급락의 충격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죠. 1, 2위까지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입니다. 과연 1위는 뭘까요? 알려주시죠.
1위는 역시 취업과 이직하기 거의 50%로 우와.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축재테크를 상회했습니다. 전문가님, 1등을 맞추셨는데 이직은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20에서 40대 정도면 버킷리스트를 굳이 하겠다면 그죠? 일정 금액 저축 재테크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도 좋아요. 그리고 나 이직 그거는 내 꿈입니다. 꿈 진짜 하고 싶어요. 이상. 네, 자 이종복 전문가의 꿈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레키쇼 오늘 시간을 많이 채웠는데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